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제주전자재료, 마니커, SFA 반도체, BH, 캠트로스 선정했네요. 한국경제TV는 LG이노텍, 대림산업, 영원무역, 환인제약, 에스텍파마 선정됐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EM코리아, 화성산업, 휴캠스, 대림전설, ECS, 신흥 SEC, 엔지캠 생명과학, 한국가스공사 들어가 있고요. MTN은 LG전자, 이노와이어리스, SK이노베이션, S51, 일동홀딩스, 코스모화학, 그리고 ABL바이오까지 꼽아봤습니다. 네, 각 경제 채널 관심주 확인해 봤는데 1위, 4위 선정을 좀 해볼까요? 네, 오늘 1위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고민이 많으셨군요. 예. 이데일리와 머니투데이 이 중에 선정을 했는데 이데일리 TV? 네. 오늘 조금 아쉽지만 오늘 머니투데이로 하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왜 그럴까요? 예. 일단 제가 앞으로 이제 좀 순환매가 될 수 있는 업종과 봤었을 때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업종을 정의업종을 선택했거든요. 예.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유가 관련된 부분들,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정의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MTN에서 보니까 두 종목이 보이더라고요. SK이노베이션과 S51. S51까지. 그렇기 때문에 1등으로 MTN을 선정을 했고요. 오늘 4위 채널은 한국경제를 하겠습니다. 한국경제를 한 이유는 예.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비중 자체 퍼센트지로 현재 한국경제가 두 종목이 들어갔어요. 5종목에 두 종목이면 40%죠. 그러네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이제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에. 근데 투심에 대한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사실 앞으로는 백신에 대한 부작용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죠. 예, 이슈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약바이오 업종에 이제 일단 상당 부분 밸류에이션 과열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4위 채널로 한국경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관심주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장에서 어떤 관심주들을 좀 보셨어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5G 관련해서 이노와이어리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가 키포인트는 스몰셀 관련된 부분들이 네. 내년에 큰 폭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건데요. 스몰셀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실내나 이 주파수 간의 경계가 있었을 때 설치하는 바로 장비 설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예. 그게 보통 범위가 터지는 범위가 기지국 범위 봤었을 때 영역 자체가 스몰셀 안에서는 이 피코셀이라는 게 있고요. fem토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fem토셀. 예. 근데 피코셀은 200m 범위고요. 그리고 fem토셀은 수십 미터 정도의 범위 내에서 그거를 뭉뚱그려서 스몰셀이라고 하거든요. 특히 실내에 많이 이제 그런 기지국 영역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 안에서 스몰셀에서 이노와이어스의 매출이 가시적으로 크게 좀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몰셀이 상용화된 게 2010년이었어요. 그 SK텔레콤에서. 예. 그리고 2013년에 이 초소형 기지국 관련된 부분에서 이 LTE가 가능한 fem토셀이라는 게 상용화가 됐습니다. 점차적으로 이 와이파이랑 이 LTE랑 다 같이 해가지고 작은 영역에서 할 수 있다는.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렇죠. 걸 말씀하시는 그걸 다 거죠? 스몰셀이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더 큰 범위를 매크로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스몰셀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일본이나 미국 쪽과 유럽향에서 순차적으로 일단 개화가 될 것으로 보고 더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탑라인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도 증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5G가 스몰셀에 앞서 각국의 보안 투자 일환으로 해서 4G에 대한 스몰셀에 대한 수요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에는 국내와 신규의 일본 물량, 그리고 2021년 말에는 인도 쪽의 초도 물량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스몰셀 이노와이어리스의 스몰셀 매출 비중이 37%였는데 47%로 늘어났습니다. 매출이 그만큼 늘어나 보니까 매출 비중도 늘어나게 된 거죠. 예. 다만 아쉬운 점은 원가가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익성은 좋지가 않아요. 근데 그만큼 확대가 되면 점차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노와이어리스는 좀 목표가를 8만 원 이상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8만 원 이상까지 예. 보신 거죠? 지금 현재가가 6만 2천 원대거든요. 네. 그래도 꽤 높게 보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다음 종목은 SFA 반도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FA 반도체가 반도체 패키징 모듈 범핑 쪽 하는 후공정 업체인데요. 일단 2019년 매출 기준으로는 서버 디램 쪽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쪽 서버 시장이 상반기 이후에 언택트 때문에 서버 디램이 증가했거든요. 이후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성장성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서버 수요 강세가 내년 상반기 때는 다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순환적인 과정, 사이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서버 디램이 좋아지면은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 쪽이 좋아지다 보니까 SFA 반도체 후공정단에서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투자 포인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차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370원이고 현재 박스권 하단에서 올라가서 중단까지 박스권 상단은 6,400원입니다. 5,300원에서 일단은 지금 중단에 있는 저항 구간 한 5,500원 선 일단 뚫어서 네. 갈 가능성이 높고요. 2020년 7월 고점이 6,400원 선에서는 일단은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플레이로 계속 가되 네. 이제 위와 중단에서 조금 어우러져야 된다는 예,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밑단 한 5,500원 중단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박스권으로 봤을 때 끝 상단이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은 SFA는 다음에 좀 시간이 될 때 한 번 더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가 워낙 좀 이슈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관련된 종목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 또 살펴보도록 하죠. 네, 다음 종목 BH입니다. BH는 애플 관련주로 좀 유명하죠. 이번에 예. 아이폰이 한 달 늦게 출시를 하다 보니까 매출이 3분기 실적이 이연돼 가지고 4분기 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는 걸로 좀 투자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에는 아이폰의 이 4개 모델 모두 Y옥타가 채용이 될 겁니다. Y옥타가 이제 일체형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예. 되는데 원가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BH는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안테나 케이블 쪽, 5G 안테나 케이블이나 그다음에 그 전기차 배터리 케이블 쪽 또 신규로 또 모멘텀으로 받을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G와 전기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안테나 케이블 2021년 매출액이 450억 이상 그리고 배터리 케이블 쪽은 2021년에 100억, 2022년에 180억 이상. 을 보셨을 때는 추가적인 애드업이 되고 그다음에 애플량 실적이 받쳐주고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종목 역시 조금 장기간에 좀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횡보가 예.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올라갔던 종목 따라가는 것보다 이런 종목을 일단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일단은 2020년 7월 고점인 26,950원을 돌파 가능성은 전 높다고 보는데 만약에 비중을 내가 이 종목이 50%를 들었다, 50%를 네. 만약에 실었다 하면은 반은 정리하시고 반은 또 가지고 가시는 전략으로 해서 그렇게 투자 전략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사실 요즘 시장 보면 하도 올라간 종목들도 꽤 있는 편이어서 근데 예.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때 또 따라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하지만 이럴 때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이런 종목들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준 작가의 또 관심주는 어떤 걸까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정의업종 유가 상승에 대한 예. 걸로 보시면 되고 시황 자체는 유가가 상승할 수 있을 분위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리비아가 최근에 원유 생산량을 좀 증대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유가를 하락할 수 있는 요소인데 사실 리비아가 현재 생산 캐파를 거의
끝까지 다 올라온 상태입니다. 예. 추가적인 생산을 하기에 한계치가 도달했기 때문에 왠지 저는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예, 혹시 S-오일 S-오일입니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S-오일이기 예.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유가 상승에 대한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펙 감산에 대한 부분이 기조들은 스탠스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가 되어 있고 이제 백신으로 인해서 수요 회복에 대한 걸 봤을 때 유가 상승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 회복. 예. 예, 그다음에 그 S-오일 개별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업황 회복에 따라서 정제 마진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정유업종은 항상 정제 마진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백신 기대감에 대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업황에 대한 센티멘털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국내 정유업체 중에서는 베타가 높습니다. 베타가 높다는 것은 뭐냐면 시장이 1% 올라갔을 때 1% 이상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1% 올라갔는데 1%가 올라간다면 베타가 1인 거예요. 근데 1%인데 1.5%가 올라갔다면 베타는 1.5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베타가 높다는 것은 유가가 올라갔을 때 시장 대비했을 때 더 아웃퍼폼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그러네요. 높다. 네. 포인트를 그렇게 더 정립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예, 거죠. 그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목표가는 잡지는 않았어요. 일단 예. 78,000원 선을 잡았는데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저는 충분히 뚫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단기적인 플레이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가는 73,000원 부분에서 접근을 하시고 손절가 자체는 제가 낮게 잡았습니다. 그만큼 하방 경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7만 원 선으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7만 원 예, 선으로. 네. 저는 사실 손절가 잡아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또 혹시나 봐서 트레이딩 전략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7만 원 뭐 밑에 보시면 또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쵸. 또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도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오일 뭐 여러 가지 호재거리들을 봤을 때는 중장기 좀 장기적으로 이끌어가는 볼만한 종목이긴 하지만 이제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78,000원까지 목표가를 잡아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S-오일까지 또 알아봤네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